내가 바로 ESG 리더 환경지킴이의 길잡이 라이크 그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환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빅데이터 수업을 진행할 그린쌤 고성원입니다.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우리는 빅데이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빅데이터, 두 번째로 환경을 지키는 빅데이터, 세 번째로 빅데이터에게 남은 숙제,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기술인 빅데이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빅데이터입니다.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빅데이터란 많은 양의 데이터라는 의미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하여 목적에 맞게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인터넷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어요. 미국의 조사기관에 의하면 2021년을 기준으로 1분의 시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은 1억 9,760만 건의 이메일을 보내고 69만 5천 명이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다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찾아내 마케팅에 활용한다면 이를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활동은 최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인 인공지능 역시 빅데이터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정교한 지적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빅데이터 기술이 인공지능의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또 인공지능이 학습할 데이터를 사람이 하나하나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인 머신러닝이 개발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은 크게 발전했어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로 여러 층을 가진 인공신경망으로 컴퓨터를 가르치는 방식을 의미해요. 이렇게 데이터로 똑똑해진 인공지능은 다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데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존재인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환경을 지키는 빅데이터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환경 파괴와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를 알아볼게요. 지구는 서로 얽히고 설킨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얼마나 바뀔 것인지, 이로 인해 기후와 환경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아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관측한 기온과 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하고 방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지구의 현재 상태와 미래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IT 기술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라고 부릅니다. 국제연합은 2014년 빅데이터를 이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대회인 빅데이터 기후 챌린지를 개최했어요. 여기서 전 세계 산림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앞으로 기후변화와 쌀 수확량을 예측해서 농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우승을 차지했답니다. 2022년에는 유엔 개발 계획이 전 세계 빅데이터를 모아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HCH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가까운 미래의 기후변화가 각 나라 사람들의 사망률, 생계 유지 능력 및 에너지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측을 볼 수 있게 했어요.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환경 파괴를 감시하고 이를 줄일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다양한 기관별로 수집하던 기후와 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생활환경 등 다양한 환경 관련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누구나 이를 사용해 환경 파괴를 감시하고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세계적으로는 2022년
유엔 환경 계획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대기 농도, 빙하의 변화, 해수면 상승 등에 관련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제공하는 세계 환경 상황실을 만들었어요. 이외에도 구글은 인공위성으로 수집한 지구 사막화, 열대우림 관련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전 세계의 환경 변화와 멸종위기 생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국제에너지기구의 202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68억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러한 기록은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빅데이터는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사용자의 생각을 바꿔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어요. 빅데이터로 사용자의 인식을 바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일례로 영국의 도시 글래스고는 도시의 전력 사용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구역별로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구역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곳의 에너지 소비가 줄면서 6개월 만에 에너지 사용 요금이 전년보다 33만 파운드, 약 5억 5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두 번째로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어요. 현재의 전력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예상 수요보다 15% 정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낭비되는 전기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전기 사용량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맞추면 낭비되는 전기를 아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15%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료와 발전 설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인데요. 기상 조건에 따라 매일 바람의 세기와 햇빛의 양이 달라집니다. 결국 매일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빅데이터를 이용해 바람과 햇빛이 비교적 일정하게 풍부한 지역을 찾아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만들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빅데이터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미리 예측에 대비한다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빅데이터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빅데이터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기술이지만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아 비난도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빅데이터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짚어보려고 해요. 빅데이터에게는 숙제가 있어요. 바로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오명을 싣는 것인데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큰 컴퓨터라고 볼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해요. 또 전기를 소모하면서 열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국제에너지기구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은 전 세계 전력 수요의 약 1%이며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3%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것이 탄소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구글은 2030년까지 모든 데이터 센터에서 100% 탄소 제로 에너지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페이스북은 아일랜드에 100% 풍력 발전으로 구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도 했고요. 바닷속이나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방법도 연구 중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를 잠수함 모양으로 만들어 바닷속에 집어넣는 나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바닷물로 데이터 센터를 식힐 수 있어 그만큼 전기 소비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유럽연합의 우주연구 프로젝트인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우주의 태양광 발전으로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해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영국 기업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위에 수영장을 짓는 것인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수영장 물로 낮추면 수영장은 물을 데우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겠죠. 실제로 데이터 센터 위의 수영장은 연간 2만 파운드, 약 3,200만 원에 달하는 가스비를 절약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돌아보며 이와 관련된 직업을 함께 알아볼까요? 환경 빅데이터 분석가는 현장 조사, 실험실에서의 실험 등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해석해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합니다. 데이터 관리에 대한 이해와 환경 과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우리 친구들도 환경 문제 해결책을 생각하는 환경 빅데이터 분석가에 관심 갖고 도전해 보세요. 오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해 함께 배워봤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사회를 바꿀 빅데이터 기술. 우리 친구들도 빅데이터에 관심 갖고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선생님도 응원할게요. 그럼 환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빅데이터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쌤 고성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